어젯밤 응급 환자와 소방대원 7명을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소방 헬기 한 대가 독도 해상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 헬기의 동체는 발견을 한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 등을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고 헬기 부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돼서 지금 해경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잠수정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브리핑을 듣지는 않았지만 예. 브리핑 내용하는 것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인 잠수정을 확인했건 잠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건 네. 우리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에 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돼 나왔거나 혹은 파손되면서 나왔지 않나 추정됩니다. 네. 네, 일단 잠수사 등을 통해서 시신을 인양해야 실종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걸리는지 신원 확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 네. 동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장비가 왔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우리 해경 잠수사들이 특별 테크닉 잠수를 이용해서 잠수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은 큰 성과인데 이것이 일단 위치가 발견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작업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예. 위치가 확인되면 일단 청해진이라든가 혹은 그 플랫폼이 가까이 가면은 잠수사가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조작전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아무래도 수중 수색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작업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진행은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치를 확인한 게 네.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위치에 가서 우리 청해진함이 정확하게 그 위치 위에서 자기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예.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확하게 사고 지점 위에다가 묘박을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정박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네. 그 배가 위치가 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잠수사들이 아마 잠수사들은 이미 올라오면서 잠수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잠수하는 기법이 좀 다릅니다. 네. 일반 잠수와 다르게 이번에는 포화 잠수라는 특별한 잠수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잠수사들이 이미 올라오면서 이미 감압이 다 돼서 바로 잠수할 수 있는 상태로 네. 올 겁니다. 그러면 배만 정박이 되면 그다음 바로 잠수사가 바로 헬기 쪽으로 침몰된 헬기 쪽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있군요. 바로 네.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청해진함이 투입이 되면 조금 더 수색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헬기 동체를 촬영한 영상을 봤을 때 동체 원형이 잘 보존이 안 돼 있다고 들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고 원인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예. 뭐 단언하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헬기 사고가 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기체 결함이거나 네. 혹은 조종사 미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그 주변의 환경도 여러 가지 뭐 위험 네, 요소가 되지만은 크게는 그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우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헬기가 비행을 하는 자체가 예.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이유는 금방 블랙박스가 올라오고 하면은 확인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가 발견돼야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블랙박스가 발견된 이후에 좀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것도 제가 전문 예. 파트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라든가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블랙박스가 올라오면 일단 이거 제조회사로 블랙박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 네. 그 제조회사에서 정확하게 복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블랙박스 파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블랙박스의 기능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예.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많이 걸리면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뭐 작게 걸리면 한 달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달 이상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 않겠나.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헬기 동체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대부분 많은 사람이 헬기 안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구조 사례를 보면은 헬기를 타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리고 헬기가 추락할 때는 예고 없이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출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부분 승객들은 헬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물론 뭐 그 이외의 상황, 네. 뭐 이 전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팅 걸려 나와서 뭐 네. 탈출해서 뭐 가까운 독도에 갔으면 참 좋겠죠. 좋겠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헬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지금 수심이 72m 정도고 파고가 2m 정도라고 합니다. 수온은 18.5도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조건일 때 수색 작업을 하는 조건은 좀 어떤 겁니까? 구조작전을 하는 조건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인데 예. 구조작전의 제일 환경 요소성이 큰 것이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으면 일단 하고 싶어도 300m가 너무 아예 못합니다. 아, 예. 수심이 제일 크고 네. 그다음 조류가 새냐 안 새냐 그다음에 뭐 시정이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 작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심입니다. 아, 독도 인근에 여기 수심이 꽤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70m면은요 지금 현재 70m 나오 72m로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서 사실이라면은 잠수 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늘 했던 세월호부터 했던 뭐 스쿠바 잠수라든가 공기 잠수로 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화 잠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화 잠수를 할 수 있는 청해진이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작전은 대신 포화 잠수가 시스템 자체는 까다롭고 어렵지만은 예.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수사들이 좀 편안하게 작전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분만 잠수사인데 세팅을 해놓으면 포화를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한정으로 거의 작업을 네.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이 안정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심이 좀 깊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색 작업을 할 때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뭐 수색 작업이라는 것이 미리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조 작전을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행될 거로 봤는데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 예. 의외로 쉽게 잘 찾았어요. 대신 네. 구조 작전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변수가 어떤 거냐? 청해진이 제 위치에 앉는 것이 쉬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변에 바위돌이 많아서 청해진이 랭카를 놓을 자리가 적당하지 않다라든가 예. 묘박하기가 환경이 어렵다든가 네. 이런 문제는 항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들어갔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동체에 파손이 있다라고 얼른 얘기를 했는데요. 파손이 어느 정도인지 그 파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런 헬기를 인양할 때는 큰 배를 인양할 때처럼 전체를 결식하지 않습니다. 예. 가장 단단한데 한 군데만 딱 홀딩을 하면은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거도 사건 때도 그랬고 또 과거에 저 합천 댐에 헬기 떨어졌을 예. 때 그때도 소방 헬기입니다. 떨어졌을 때 그랬는데 지금도 만약에 다행히 가장 튼튼한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게 줄만 걸면 됩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외로 파손돼서 네. 그걸 여건이 못 된다 하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동체 파손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변수 될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동체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만큼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양하고 구조하는 건 차후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 찾는 겁니다. 예. 실종자가 안에 다 있을지 없을지 또 주변에 있을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 작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럼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종자를 예치 않게 뭐 작전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조하기 어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그 헬기 인양과 같이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예. 가거도 사건 때는 같이 올렸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 시신은 뭐 실종자는 그냥 올리고 네. 나머지는 그냥
같이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 인양을 할 때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장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행히 이 기종은 헬기 기종 중에는 대단히 큰 기종입니다. 무게가 벌써 5톤 이상 나가고 예. 길이가 20m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청해진 함이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면은 작전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해진이 갔는데 청해진 인양 능력으로 크레인 능력으로 못 뜬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인양하는 배가 따로 또 와야 되는 아,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 나와 있는 재원을 봤을 때 청해진이 수색, 구조, 인양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신중을 기한 수색 작업 끝에 실종자 구조 소식이 좀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